자, 노동법 실무 강의 드리겠습니다. 강의? 노동법 실무 얘기 야그. 자, 오늘은 이번에는 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고용 의무하고 고용 의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용 의제가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뭐 이렇게 하거나 뭐 불법인데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이제 고용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고용 의무로 바뀌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내용은요, 법무법인 화우의 홍성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그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 과거에 예전 그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2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었어요. 고용 의제죠. 그리고 이런 고용 의제 규정은 합법 파견만 아니라 불법 파견에도 적용이 됐어요. 이게 아마 뭔 사건이 있었는데, SK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불법 파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용의제 규정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제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효성도 적었고, 뭐 고용한 걸로 본 거야. 이미 고용이 된 거야. 행정기관에서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당사자 의사하고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서 바로 근로계약 관계가 맺어지니까 사적자치 원칙이 배치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걸로 개정하면서 직접 고용 의무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고용 의무의 발생에 대해서는 요 밑에 부분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죠.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면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바로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파견 대상 외의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절대 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을 하긴 했는데 6개월을 넘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아니면 파견 사업 허가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았는데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격이 없는 그런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파견을 받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한 거다,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왜 이제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의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기간제법에 고용 의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나고 2년 반 만에, 자,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 집에 가 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거죠.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 됐고, 그렇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시킬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서도 파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파견 근로 2년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고용 의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예전에 직접 고용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직접 고용이 간주된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례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자, 근데 이제 이 고용 의무로 바뀌면서 몇 가지 법적 쟁점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자, 뭐냐? 자, 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의 문제가 있다. 자, 뭐냐면, 자, 파견 근로자들이 2년의 파견 근로 기간을 초과했거나 고용 의무 발생 사유가 있는, 앞에 이제 2년 되기 전에 바로 즉시 고용 의무가 생기는 그런 사유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과거에는 고용 의제였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했으면 해고 무효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용 의무가 인정되면 고용 의무의 이행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파견 근로자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그 의무의 내용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지, 근로자가 나는 근로자가 된 거야, 난 직접 고용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형성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의무를 이행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구권이지, 이미 근로관계가 된 것을 확인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오타장렬이네. 파견 근로자에서 고용 의무를 부담하고,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가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미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파견 사업주가 자꾸 바뀌어요. 그럴 때도 사용사업주와의 그 직접 고용 의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보면, 자, 파견 기간 동안에 파견 사업주는 계속 바뀌고, 파견 근로자는 소속만 바뀌고 계속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파견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면 이 고용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서울중앙지법은요. 자, 과거 파견법의 고용의제 규정은 보면 사용사업주가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쓰는, 둘 사이의 관계에서 계속 그 사람을 쓰는 행위를 규제하는 거였다. 즉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초점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문헌으로 봐도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사용한 걸 문제 삼았지, 파견 근로자하고 그 특정된 파견 사업주의 어떤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문헌에 전혀 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건 둘 사이의 문제지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의 문제 아니냐. 문헌으로도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로자 파견을 정의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 양자 간의 직접 고용이잖아요. 원래 고용 관계는. 그거랑 구별해서 파견 사업주가 들어간 것 뿐이지 3자 간의 간접 고용 관계 중에 하나라는 거를 표현한 것 뿐이지, 파견 사업주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유로 삼을 수는 없겠다. 따라서 어떤 파견 사업주든 간에 사용사업주와 같은 사람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소속이 계속 바뀌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 2년 이상 근무했으면 직접 고용이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 판결은 예전에 고용의제를 기준으로 했던 건데 둘 사이가 뭐 크게 다르진 않고 입법 취지도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은요. 자,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다. 그때 반드시 그 기간제처럼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로 해도 되느냐, 이제 이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설상으로도 논란이 좀 있어요. 박수공 교수님 같은 경우 한양대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변호사 출신 교수님이죠. 상당히 근로자 쪽 편을 많이 드시는 분인데, 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노동법의 원칙인 거다.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파견 근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바뀌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거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수복 이분이 김수복 노무사님인가?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 교재에 보면요. 자, 봐라. 파견법에서 사용사업주한테 직접 고용하라고 했지, 고용 형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구는 문안은 없다. 직접 고용만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파견법이 근로관계 성립으로 형성되는 고용 형태까지 어떤 직으로, 기간제 말고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로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다 맺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그 실제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이 아닌
그 기간제 근로계약을 만약에 체결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한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파견법상의 어떤 기간 제한의 그 잠탈,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빠져나가는. 아니면 파견법상 의무 위반인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요, 파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뭐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그다음에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이런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한 거에 지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를 만약에 부당하게 지나치게 짧게 하거나 이러면은 너희들 이거 인정 안 할 거야라고 이제 본다는 건데, 요 문구 자체에서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어쨌든 파견법 제6조 2의 제3항에 보면, 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파견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기존 그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업장에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이 기간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무기계약직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견이 2년이 넘어서 직접 고용이 되는 경우에 또 2년의 기간제 계약을 하는 거는 참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무기계약직, 그리고 만약에 그 전까지 한다라고 하면 2년의 기간에서 남은 기간만큼만 계약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접 고용 의무를 만약에 불이행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자, 사용사업주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조심하셔야 될게요. 파견 근로자 한 명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직접 고용 효과는요, 파견 근로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 직접 고용을 하면 직접 고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별로 늘어나는 거죠.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이 늘어나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행을 안 하면 아끼는 비용도 인원수대로 아껴질 거 아닙니까? 개인별로 계속되니까 과태료도 근로자별로 부과하게 됩니다. 최대 3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3천만 원 때린다고 해봐요. 한 명일 때 3천만 원이지 10명이면 3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거나, 그러니까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고용 의무를 이행해라. 빨리 나를 고용하겠다고 해. 아니면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손해배상 금의 이제 범위는 고용 의무를 이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 정도를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